네,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심해지고 있죠. 다주택자분들이 부동산 매물을 하나둘씩 정리하면서 거주하는 집 한 채, 즉 똘똘한 한 채만 남기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제가 세무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보다 보면 거주하는 집 한 채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재개발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빌라나 혹은 상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다주택 처분을 유도하고 비거주주택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만 이런 유형의 증여 신고를 벌써 5-6건 이상 처리를 했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재개발 물건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물론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10년 이상 내다보고 투자한 물건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에게 줄 수도 있을 만큼 가격이 아직은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조금 놀라는 점은 이런 물건을 승계할 때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꽤나 많다는 건데요. 정답은 모든 물건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무 리스크가 제로인 것은 아니지만 싸게 증여할 수 있는 물건의 특징이 있고 절세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우선 재개발 물건지의 경우에는 이 개발 진척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세가 없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시세가 없다는 것은 유사거래가 없다는 것이고, 유사거래가 없다는 것은 즉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로 증여나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금액의 최하한 가격이죠. 실제 시세가 10억이라면 기준시가는 4-5억 정도 하는 수준이니까요. 세금 신고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로 해야 할까요? 이 상증세법상 평가 원칙에 따라서 감정가액이 1순위, 감정가액이 없다면 이 유사한 매매 사례가액, 유사시가도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당연히 가능하다면 누구나 이 가장 낮은 가격인 공시가격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자 하겠죠. 그러면 취득가액이 너무 낮아서 나중에 어차피 양도소득세로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상가나 토지는 그렇죠. 하지만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은 비과세가 있죠. 자녀가 상생임대주택 특례나 2년 거주요건 충족 등 비과세 요건만 갖출 수 있다면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싸게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공시가격을 4억 원에 받았던, 유사시가 10억 원에 받았던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12억 원에 팔면 세금은 동일하게 빵원이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을 향후 20억, 30억 원에 팔아도 지금 싸게 받는 게 무조건 세금은 적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이렇게 낮은 가격에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첫 번째로 유사시가가 2년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증여해 주려는 공시가격 5억 원짜리 빌라가 1년 10개월 전에 12억 원에 팔렸다. 국세청은 해당 빌라를 12억 원으로 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한 2-3개월 정도 더 지나고 증여를 하는 의사결정을 할 것 같아요. 엊그제 해당 기사의 내용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데요. 납세자분께서는 22년 8월에 성동구 아파트를 공시가 11억 상당으로 증여를 했으나 21년 3월에 14억 5천에 거래된 금액으로 국세청이 과세를 했고 불복을 했지만 결국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두 번째, 국세청 직권 감정 평가의 가능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저에게 상담 온 납세자분들 중에서 무조건 감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서 공시가로 신고 시인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국세청의 행정과 감정평가 사업의 예상 규모를 고려할 때 모든 물건을 감정평가를 안 했다고 해서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이 직권평가 대상이 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금액도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한 가지일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공시가격이 15억 원에서 20억 이상 된다면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고객분 사례에서도 기준시가 17억 원짜리 꼬마 빌딩을 상속받고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30억 원대로 국세청으로부터 직권감정평가를 받아서 세금을 과세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하실 것을 권유를 드렸는데 해당 건물에 사실 공실도 많고 상속세도 워낙 받아했던 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사례였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꼬마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격 합계가 25억입니다. 각자가 12억 5천만 원씩 공시가격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아버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있는 물건이었고 제 고객분의 사례인데요. 직권평가 없이 기준시가 승계로 신고 시인을 받았습니다. 기준시가 증여나 매매에는 반드시 세무리스크가 따르고 직권감정평가 등의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 해당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신고 시인이 가능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세워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를 받고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은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더 낮은 가격에 신고가 가능한 물건인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빌라나 시가가 없는 상가 등 미래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한 재산은 자녀 세대로 빠르게
승계해주는 의사결정을 하자. 그리고 단순히 감정평가를 받아서 승계하는 세금이 가장 많아지는 의사결정보다는 개별 물건지별로 더 낮은 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